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영우.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나무님 나와주세요. 생리 이후 이상 증상을 보이는 복실이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 아니 늘 힘없이 무기력하게 있더니 오늘은 짖기도 하고 복실이 컨디션이 꽤 괜찮은 모양이죠? 이렇게라서 예민하구나. 아니 괜찮아요. 아마 더 짖을 거야. 아이고야, 내가 안 짖게. 내가 안 짖게. 우선 복실이가 냄새를 맡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2달 전에 생리가 온 거예요? 9월 1일부터 네네. 추석 전에 이제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상상임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젖을 핥아요. 그래서 젖을 핥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몽우리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짜보니까 유즙도 나오고? 나와요. 네. 아, 그래요? 아, 한번 좀 영상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별날 정도로 장난감 인형에 집착하던 복실이. 저거 장난감 꺼내는 거예요? 네. 즉 새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저리가 들고 들어가서 품고 앉아갔지. 아, 인형을 마치 새끼 다루듯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평상시에 표정이나 행동이 저래요? 아니, 약간 좀 더 활동적이고 활발한 거예요? 활발해요. 막 개구지고? 네. 사실 복실이는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개그쟁이였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복실이 맞니? 근데 그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상상 임신 증상을 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그 장난감들을 집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유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빠빠. 신체에 변화가 오면서 2달이 되도록 턱 먹질 않아 걱정이었죠? 안 먹지. 예민해서도 저렇게 먹지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 친구가 좀 예민해요. 사실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잖아요, 아직. 네. 예, 아직 안 되는 상태의 강아지가 상상임신을 한다. 사실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상상임신, 우리가 말을 이제 할 때 상상임신이지, 사실 반려견들은 같은 동료들끼리 있을 때 모든 친구들이 거의 동일하게 발정이 와요. 동일하게 발정이 와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선택된 암컷이 힘이 센 우두머리와 이제 교미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어미가 죽거나 뭐 사고가 나가게 되면은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젖이 나오는 암컷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리의 암컷들이 동시에 이제 젖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반려견이 이제 상상임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반려견들을 키우면서 좀 불편함으로 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지속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민성이 이제 만성으로 변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거에도 다 소유욕을 느끼고 그게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장난감들 그냥 혼자 잘 가지고 가고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만지려고 하거나 좀 청소하려고 하면은 맹목적으로 그거 내 거라고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어떤 행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네. 수의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병원을 찾아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복실이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에요. 복실이. 네. 복실이의 궁금증을 풀어줄 박정윤 수의사. 잘 부탁드려요. 먼저 복실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선생님, 우리 복실이 왜 그런 건가요? 그 상상 임신이 맞아요. 그 봤을 때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보통 상상 임신이 되면은 그 마치 진짜로 출산을 하는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사실은 이게 상상 임신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위임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가짜 임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상상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강아지는 좀 달라요. 강아지는 실제로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강아지들이 그 기간을 한 2달 정도 겪는데 유별나게 겪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암컷 강아지의 경우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초경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 발정기가 시작되죠. 이 기간에 호르몬 수치가 지나치게 높고 오래 지속될 경우 복실이와 같이 상상 임신 증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르몬으로 인해 확장된 자궁에 새끼 대신 세균이 자라나 자궁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화는 왜 안 해주셨어요? 제가 함부로 쟤를 못 해주겠어요. 많이 몸에 그러세요. 네,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새끼를 낳고 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는 폐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뚱맞게 14살, 15살 때도 자궁촉명증이 생겨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특히나 복실이는 상상 임신을 저렇게 유별나게 한다면 이후에 계속 발병률은 점점 높아질 테니까 저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네. 좀, 그러면 해주셨어요. 마음의 위로를 갖고 전문의가 권장하는 중성화 수술 시기는 첫 발정 전후.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중성화를 하는 게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며칠 뒤 복실이 보호자님으로부터 온 편지. 복실아,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더 행복하길 바랄게. 자, 다음은 복실이와는 달리 새끼를 돌보지 않아 걱정이었던 조아를 만나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이 웰시코기 부부가 버선발로 맞아주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젖이 있는 걸 보니까 여자아이구나. 만지면은 더 그럴 거예요. 약간 경계심이 있는데요. 남자아이는 좀 어때요? 남자아이니까 훨씬 더. 사교성이 좋아요. 네, 되게 감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 좋아. 우리 첼시도 새로운 사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낯선 사람 좋아해요. 아, 기분 좋아? 아기 있다고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요새 근데 네. 약간 육아에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누가 흥미가 떨어졌어? 들어가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염둥이들을 만나봐야겠죠?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오늘로 딱 한 달이에요. 아이고, 이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겠네. 여자, 남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대3 딱. 네. 반반. 얘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빈둥이. 싫어? 만지지 말까? 알았어. 새끼여도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벌써 딱 들어가면. 질투심 폭발한 타니 애교 부리랴 정신없네. 오케이, 알겠어. 우리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자.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고요. 네. 그 다음 정리 좀 해보죠. 네. 네. 보자님, 준비된 영상 있다 하더라고요. 네. 한번 보죠. 네. 조아의 문제는 바로 새끼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젖을 물리다가도 딴 데 정신이 팔려 나 몰라라 했죠. 엄마 강아지가 저렇게 잘 안 돌보네요.
네, 이때부터 이제 슬슬 좀 육아에 좀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젖 같은 것도 많이 안 물리려고 했던 것 같고. 이때가 네, 이때가 21대였었거든요. 네. 생후 3주 정도가 되면은 네. 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돌토돌하게 아, 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힘을 줘서 젖을 빨고 이렇게 공중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해요. 이게 네. 어떤 행동이냐면 젖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더 잘 나오게 네. 하기 위한 건데 문제가 이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톱도 조금씩 삐죽해져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발톱도. 이게 핥혀요, 젖을. 이렇게 젖을 핥히다가 또 이게 젖이 안 나오면 네. 씹기 시작을 합니다. 새끼들의 이빨과 발톱 때문에 젖을 먹이는 내내 힘이 들었을 조아. 그래서 갈수록 젖 먹이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동해 생후 3주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잘 해줬다가도 못 해주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되면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생후 한 달 정도가 되죠. 네. 거의 모성애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요. 이제 쟤는 남의 개인 거예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후 3주서부터는 우리가 이유식을 좀 준비하고 네. 주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새끼들 근처에만 와도 부견 탄이를 몰아세웠던 조아. 왜 그랬던 걸까요? 아니 그러면 애기 태어나서부터 탄이가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요. 어. 탄이는 항상 그냥 펜스 바깥에서 보거나 했는데 옆에 여기 쳐다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어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남자 강아지가 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자 강아지들한테는 약간 두려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분명히 이 친구의 이제 자녀지만 자식이지만 네. 그게 여자 강아지들은 좀 마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컨디션이 네. 정말 평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컷 강아지가 웬만하면 좀 오지 않고 이쪽 문은 네. 저기다가 안전문을 이렇게 네. 설치해서 뭐 근처에만 네. 온다든지 조아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때 네. 그때 살짝 들어와서 냄새 정도 맡게 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이 공간에 있는 것보다 네. 출산 직후 모견이 부견을 경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 일정 기간 새끼들과 부견은 서로 분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보였던 공격성.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아가 되게 성숙한 상태의 모습은 아닌데요. 생각엔 조아가 소유욕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소유욕이 있는데 아니요 전체적인 먹이 아니면 장난감 네. 공간 이게 이 대상이 누가 될 수 보호자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너 임마 조아야, 너라고 네가 좀 소유욕이 심하대. 샘이 많은 건데 네. 이 샘을 그냥 방치하면 네. 어두워져요. 아, 네. 네. 우리도 적당한 질투심과 라이벌 의식이 있어야 발전할 텐데 그냥 경계하기 위한 라이벌 의식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열정이 잘못 고이게 되면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상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런 단면적인 모습들을 아기가 따라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좀 우리가 조절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보고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보호자님에게 요구하는지도